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요즘 며칠째 우리 이슈 토크는 사실 낄낄낄 웃고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로 정치권까지도 이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 지방선거가 98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까지 사실은 여당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전망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그런 여당 입장에서의 악재들이 자꾸 잇따라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그 미투 폭로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그 미투 폭로 얘기보다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정렬 전 판사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크게 본 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기조가 네. 시작부터도 그랬지만 적폐청산이었잖아요. 네. 이 미투 운동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슈 토크를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그냥 내심 잘 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이런 어떤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젠더 감수성이 이제 좀 부족했던,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받고 있는 협의가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일단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감성밖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정치계에서의 적폐가 청산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흐뭇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투 운동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이게, 예. 이렇게 많이 번져 나갔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권 감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는 건 사실인데, 예. 그게 선거 국면에서의 여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금 흐뭇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처리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오히려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비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가 참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제명을 하면 끝이었었거든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권자나 국민들께서 민주당 쪽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직 당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다음 주에 그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누구나 다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만한 액션이 없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네. 사실 좀 곤혹스러운 측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든 다른 이슈로 이것을 덮는다기보다는 결국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인터뷰한 지 거의 한두 시간 만에 제명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민주당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예단하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촛불혁명 당시에 그 생각이 계속 이번 지방선거까지 미쳐간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의 화두는 적폐청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게 아니고 예전처럼 이제 인물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정당 보고 찍고 하면은 그럼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여권에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말을 진행하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폭로가 나온 뒤에 사실상 앞으로 법정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잘못을 시인을 하고 지사직도 사퇴를 했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야 될 게, 폭로는 나왔지만 아직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의혹 상태다. 의혹 제기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지금 제일 파급력이 큰 거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그 6.3 지방선거에서 판을 흔들 만하냐? 저는 그만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시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들의 이제 투표율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20, 30대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요? 예, 저는 그 어르신들이 원래 지방선거 자체가 투표율이 굉장히 뭐 저조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해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각당이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잘 움직여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노년층이니까 그 작년 노년층들이 잘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거가 젊은 층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입장에선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판세를 엎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막판에 공천 이후에 본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런 그 악재가 미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폭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후보 사퇴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뭐 큰 판에 그렇게 뭐 운동장이 평평해질 정도의 저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방에 중앙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 말고 지방에 좀 토호 세력들이 잡고 있던 그런 그 기초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공천 기간 동안에 엄청난 투서들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각 당마다 공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추문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상당한 물갈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는 네. 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수민 전문가. 네, 일단은 세대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젊은 층에서 또 좀 정치에 대한 환멸이 일어날 수는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거부감이 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떤 예. 면에서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다당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령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고 해도 네.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중간 단계가 많으니까요. 예, 다당제이기 그렇기도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0%가 나오고 뭐 이런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20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서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설령 속으로 즐기더라도 입꼬리 올라가는 걸 참아야 될 시점에 굉장히 이걸 즐기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성적 폭력에 대한 문제는 모든 정당에서 한 번 이상씩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령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트위터 팬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 또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네.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관사에 가서 네. 그 야구방망이를 배틀을 던졌죠. 휘두르는 뭐 물론 굉장한 폭력입니다만 지지층부터 먼저 분노해서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까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터져 나왔거든요. 예.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본인들한테 또 그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거니와 아니더라도 당신들은 더 심하다라는 여론이 중론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또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가셔가지고 약간 농담 소재로 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심이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자유한국당을 찍겠느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굉장히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농담 소재로 삼았다. 미투를 농담 소재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고 안희정 건을 임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 다 돌았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를 지칭하신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뭐 뜬소문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서로 삼아서. 농담이었다고 정리는 됐죠. 그런데 어차피 그게 사석도 아니고 예, 언론에 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던지는 모습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 줄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 좌파들이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대놓고 즐기는 이런 모습은 결코 자유한국당의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말이죠.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 미투 운동이 진보와 보수 좌우를 뭐 가르는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권력의 문제고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의 좌우가 다를 게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 미투 운동의 결과를 볼 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진보 진영에 속한 인물들이 가해자로 뭐 압도적으로 많이 지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뭐 보수건 진보건 사실 예전부터 들어오던 망고불변의 진리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보수 쪽 인사들 쪽에서 안 나온 거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은 왜 그런 것이냐에 관해서 보면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이렇게 지금 불붙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일을 밝히더라도 되는 상황이구나. 누군가 그래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쪽이라고 이렇게 해도 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뭐 보수라고 하기엔 또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쪽에서는 사실 거기에 오히려 그동안의 행태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뭐 전현직 국회의원의 성희롱 성추문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한때는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기 전에 뭐 성추문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죠, 사실. 다른 이름이었는데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랬나요? 뭐 예, 어쨌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없었다고 하기는 그럴 텐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쪽 영역에서 피해를 당하셨던 여성분들은 아직은 내가 나서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겠구나. 보수 진영 내의 내 동료들 중에서 나를 나를 지켜줄 지켜주지 사람, 않겠구나. 같이 옆에 서줄 사람. 예,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지켜주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동참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요소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진보 진영 쪽은 그것이 확산돼 가고 있는데 네.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뭐 그 폭로 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폭로한 분이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폭로하게 된 계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이 미투 운동 이게 폭로를 하는 공개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계기가 될 만한 게 이런 거거든요. 저런 가해자가 왜 승승장구하느냐 했을 때 촉발되는 면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다른 연극계나 뭐 영화계도 그렇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여권이 지금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 내에서 인사들에게 폭로가 더 많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폭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지금 거의 그 정치인들, 한국당 정치인 중에 이렇게 포커스 받는 정치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좀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2년 후죠. 그 총선이. 총선이요? 총선 때는 또 다른 양상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계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거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처라든가 그런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 뭐 이런 걸 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그걸 이렇게 좀 지금 상황에서
아무개도 저랬었는데 그런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할 때는 그 정도에 머물 수 있는데 어떤 뭐 광역자치단체장을 나온다든가 이렇게 뻔뻔하게 굴면 그때 저는 이렇게 그 촉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용기를 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더 그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때 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의 불평등의 문제 그 분노는 더 커질 수는 있겠죠. 심정상.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 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뭐 BBK 뭐 요새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답도 다 나왔는데 옛날에 BBK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뭐 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나온 얘기가 야, 그 사람이 전과자인지 모르고 찍었냐. 나라 발전시켜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찍었지.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런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실용주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보냈었던 그랬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성추문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라면 사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누가 나오셨을 때 야, 뭐 거긴 다 원래 그렇지 않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오히려 뭐 해도 똑같은데 뭐하러 뭐 이야기를 하고 폭로를 하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좀 있으니 다른 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 이 폭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거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남녀 평등적이고 막 그럴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아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 그럴 줄 알았네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죠. 두 사람 다 퇴출돼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놀랐고 뭐 그 충격을 받는 거와 한쪽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정도의 차이인 거죠.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지 결과와 비난에는 뭐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저기 영역 쪽에서 지금 확산되는 속도가 다른 게 다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원인으로 찾는 거는 좀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든 거고 결국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같이 할 사람을 같이 할 사람에 대한 믿음의 강약 정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뭐 진보와 보수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이념적인 이유라기보다 저는 세대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세대적 요인이요. 예, 진보 진영에서 이제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86세대 예, 중년 정치인들이 지금 가해자 또는 가해 지목인으로 연루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20, 30대 청년 여성인 것이고 일단은 그 86세대가 사실은 핀 세대인 건 맞아요. 제가 그 후배 세대로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데 핀 세대요? 예. 빨리 핀. 꽃이 빨리 폈다. 네, 뭐 꼬이지 이런. 않은. 아.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을 했고 또 86세대 정치인들 중에서는 30대 이미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려서 하는데 네. 김 의원님 빼고 다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꼭 그런 거는 예. 꼭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제 세대는 좀 꼬인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제가 기초의원 한 번 했지만은 제 예. 또래 세대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벌써 예, 지금 예. 20대가 겪고 있는 취업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때부터 겪은 세대라 이 네, 말씀인가요? 그리고 86세대 분들은 제 나이 또래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고 이게 예, 뭐 예,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성공하신 분들이고 권력에 도취되기 쉬운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는 하지만 20, 30대 여성은 또 과거의 어떤 여성들보다 더 인권 감수성이 더 발달해 계시고 이제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폭력을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또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라는 그 관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여성은 제자가 많고 예, 제자 중에선 여성이 많고 교수 중에 남성이 많은 이런 구조들이 또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같은 구조가 이 정치 쪽에도 있는 것이죠. 예. 그 시대의 차이, 그 시대가 이미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미처 못 쫓아간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사석에서 좀 만나면 요즘에 이 미투가 그 사석에서 거의 화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펜스 룰이라 뭐 펜스 그 미 부통령 예. 말대로 나는 아내 위에 이외의 여자와는 그 단둘이 식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는 그 2차를 갈 때는 여자 사원들 다 보내고 남자들만 따로 뭐 2차를 가고 뭐 이런 아니면 아예 회식을 안 한다든가 점심때 그냥 회식하고 만다든가 뭐 이런 새로운 또 그 문화들이 방어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말을 들어보면 한 50대 남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무서워가지고 뭐 옆에는 앉겠나? 저는 뭐 아직 이런. 50대 안 됐어요. 아니, 나이 저는 안 차이, 불편한데요. 나이 차이가 분명히 나이대에 따라서의 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거는 세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펜스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펜스룰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은 이 미투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펜스룰의 전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종의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미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좀 네. 거꾸로 되는 얘기죠. 예. 그 원천적으로 기피를 해버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 원천적으로 기피가 안 되거니와 그건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가 피하고자 했던 조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이미 직장에서는 뭐 무서워서 같이 회식하겠나 이러면서 회식 자체를 안 해버린다거나 혹은 여성을 빼고 회식을 하는 이런 상태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 지나가지고 또 그 자리로 문제가 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네.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들만 의견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투가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냥 폭로의 대상으로 이렇게 누구 하나 툭 터져 나오면은 제명시키고 이러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앞장서서 빨리 나와서? 그렇죠. 일단 정치권이라고 하는 데가 하는 일이 결국은 국가 권력 작용에서 입법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예. 특히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평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냥 그야말로 구호나 문장으로만 그치고 있지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차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헌법 규정 기본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고 또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쪽으로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교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수민 평론가는요. 글쎄 해법들이 너무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서 그리고 사실 또 헌법이 문제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헌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응징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날 밤에 바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출당 조치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예, 당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형식상으로라도 가해자 또는 가해 지목인의 입장을 또 들어야 됩니다. 네. 예,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치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수희 변호사.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여성 30% 공천률이 30% 공천률을 확실하게 좀 지켜야 된다. 이게 이 30%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정책이 소수자의 위한 정책이 입안이 되는데 최소 정원 비율이 30%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의식 자체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입법 자체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국회에 여성이 30% 공천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 룰을 우선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이 또 저는 굉장히 당면 과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슈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파급력이 큰 거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6.3 지방선거에서 판을 흔들 만하냐 저는 그만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시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들의 이제 투표율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20, 30대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요? 예, 저는 어르신들이 원래 지방선거 자체가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해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각 당이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잘 움직여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노년층이니까
그 장년 노년층들이 음. 잘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거가 젊은층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판세를 엎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막판에 공천 이후에 본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런 그 악재가 미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폭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후보 사퇴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뭐 큰 판에 그렇게 뭐 운동장이 평평해질 정도의 저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방에 중앙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 말고 지방에 좀 토호 세력들이 잡고 있던 그런 그 기초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공천 아이고 잘 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이런 그 어떤 뭐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젠더 감수성이 이제 좀 부족했던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그 받고 있는 협의가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일단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그게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감성밖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정치계에서의 적폐가 청산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흐뭇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투 운동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이게 예. 이렇게 많이 번져 나갔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권 감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는 건 사실인데 예. 그게 그 선거 국면에서의 여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금 흐뭇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처리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오히려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비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가 참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제명을 하면 끝이었었거든요. 그런 근데 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권자나 국민들께서 민주당 쪽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직 당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뭐 다음 예. 주에 그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만한 액션이 없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네. 사실 좀 곤혹스러운 측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든 뭐 다른 이슈로 이것을 덮는다기보다는 결국 그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인터뷰한 지 거의 한두 시간 만에 제명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민주당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뭐 예단하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촛불혁명 당시에 그 생각이 계속 이번 지방선거까지 미쳐간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의 화두는 적폐청산이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예전처럼 이제 인물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정당 보고 찍고 뭐 하면은 그럼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여권에는.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그 말을 진행하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폭로가 나온 뒤에 사실상 앞으로 뭐 법정에서 뭐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잘못을 시인을 하고 지사직도 사퇴를 했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야 될 게 폭로는 나왔지만 아직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의혹 제기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지금 기간 동안에 엄청난 투소들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각 당마다 공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추문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상당한 물갈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는 네. 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일단은 세대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젊은 층에서 또 좀 정치에 대한 환멸이 일어날 수는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거부감이 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떤 네. 면에서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다당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령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고 해도 네.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중간 단계가 많으니까요. 예, 다당제이기 그렇기도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빵 %가 나오고 뭐 이런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20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서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설령 속으로 즐기더라도 입꼬리 올라가는 걸 참아야 될 시점에 굉장히 이걸 즐기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성적 폭력에 대한 문제는 모든 정당에서 한 번 이상씩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령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트위터 팬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 또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네.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긴 하지만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저 요즘 며칠째 막 그 우리 이슈 토크는 사실 막 낄낄낄 웃고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로 정치권까지도 이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 지방선거가 98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제까지 사실은 여당이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전망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그런 여당 입장에서의 악재들이 자꾸 잇따라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그 미투 폭로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뭐 그 미투 폭로 얘기보다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정열 전 판사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크게 본 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기조가 네. 시작부터도 그랬지만 적폐청산이었잖아요. 네. 이 미투 운동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슈 토크를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그냥 내심